김주혁 씨의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주혁 씨의 파손된 차량을 넘겨서 차량 결함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로 오늘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동을 시켰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혁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박스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주혁 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장착돼 있던 에어백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웬만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드러난 거네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야 이제 아직 정확한 제일 중요한 사고 원인은 드러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는 결국 이제 우리가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갑작스러운 차의 가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이제 김주혁 씨가 그렇게 엑셀러레이터를 많이 밟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사고 원인인데 그건 이제 아직 김주혁 씨에 대한 정밀 부검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정밀 어떤 조사 이것들이 끝나야지 이제 완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경찰에서는 이제 사망 사고 처리를 위해서 차량 조사는 조금 미뤄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은 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아직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혹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을 의심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일반적인 절차상.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사고 원인은 조금 있다가 드러날 것인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안전벨트하고 에어백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벨트랑 에어백을 하고 있고 없고라가 사고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혹시 충돌이 있더라도 사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에어백도 제대로 다 작동이 됐고 김주혁 씨도 안전벨트는 메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네. 문제는 블랙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 내부 블랙박스가 있어서 내부 영상이 촬영이 됐으며 당시 어떤 상황에서 김주혁 씨가 처해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발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취재진도 그렇고요. 아니 그 흔한 블랙박스가 그 고급 차량에 왜 안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벤츠 차량의 경우에 출고할 때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나가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벤츠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블랙박스를 안 달아줬을 수도 있고 15년, 16년부터는 블랙박스 얘기가 좀 부각이 돼서 지금은 전 차량이 이제 거의 다 나가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슈라고 해서 모든 차에 다 있을 거예요. 차에 이제 전반적인 중앙처리장치 같은 개념이에요. 경찰이든 어디든 그거를 아마 본다 하면은 내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못 찾은 거가 아니라 없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불러가지고 떨어졌다 나갔다 하더라도 전선은 남아있을 텐데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 않을까. 연예인이나 구도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때문에도 블랙박스 안 달면 녹취도 되고 녹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블랙박스 빼달라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자, 소정석 국장님, 네. 저희가 벤츠사에 통화를 했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착돼서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연예인들 또는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사생활을 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은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김주혁 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이 2014년형이거든요. 네. 2016년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다 달게 돼 있는데 네. 2014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 달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주혁 씨가 블랙박스를 달았다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연예인이나 이제 기업 임원들, CEO들 등이 어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 촬영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안 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블랙박스가 차량에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래는 장착이 돼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혹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조사 경찰에게 뉴스탑10 팀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차량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봤는데 찾지를 못했고요. 블랙박스가 달려있는지 여부를 주변에 여쭤봤는데 정확히 아는 분들이 없고요. 보통 블랙박스가 앞 유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앞유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 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구조 과정에서 다 뜯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 확인 다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형사과장의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붙어 있었으면 붙여 있던 흔적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니면 안 붙어 있었더라면 안 붙어 있었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구조 과정에서 차 천장을 다 뜯어내 버렸기 때문에 전선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유리도 다 파손돼 있었다. 그러니까 부착하는 유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마 김주혁 씨 정도 되면 이제 단골로 다니는 어떤 카센터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제가 짐작컨대. 네.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니던 데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제 이슈화가 됐으면 그 카센터 쪽에서는 계속 이제 차량을 관리를 했었으니까 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텐데 아마 그 카센터를 좀 경찰에서 빨리 수소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그 카센터 주인이나 종업원 이런 방송을 본다면 그러네요. 경찰에 제보를 해서 네. 어떻다 저떻다 좀 얘기를 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벤츠 차량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CEU라는 운행 기록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CPU 같은 장치가 모든 자동차에는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국산이나 해외 외제 자동차나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기록을 검색을 해보면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국과수에서 이 결과를 곧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언론에 공개됐던 앞뒤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군요. 이것도 근데 구하기 되게 힘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려진 그 영상 외에는 다른 영상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그 주변에서 달리던 차량들을 일일이 검색해서 그 사람들의 블랙박스를 뒤져봤는데 작동이 되지 않거나 그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내용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찌그러진 차체, 거기를 다시 뒤져보고 혹은 그 국가에서의 이 차량을 넘겨서 그 급발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강희롱 팀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이 1위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네, 오늘 오전 배우 김주혁 씨의 영결식이 거행돼 유족들과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여자친구 이유영 씨 화면에 잠깐 모습을 비췄죠. 식음을 전폐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김주혁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자, 운구 행렬 맨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김주혁 씨에 대한 영절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예계 각계 인사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연인이었던 배우 이유영 씨가 운구 행렬을 할 때는 가장 앞에 섰습니다. 또 이유영 씨는요, 3일 동안 계속해서 빈소를 지켰고 그래서 매우 수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장례식장, 장기로 떠날 때는요,
같은 운구차에 탑승을 해서 그렇게 장지까지 함께 갔습니다. 네. 물론 가족이 느껴야 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느끼는 또 슬픔 또한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유영 씨가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 저희가 앞부분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러브레터의 감독 이와이 슌지 감독이 김주혁 씨에게 또 한글로 애도의 뜻을 남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NS에 남겼습니다. 배우 김주혁의 부고를 접했다. 믿기지 않는다. 촬영 현장에서 그의 아름다운 연기가 떠올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와이 슌지 감독은 지난 2월에 유튜브의 디지털 단편 영화 장옥의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배우 김주혁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났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 연예인들이 이 가는 길을 마지막을 지켰는데 이 일반에 알려지기로요. 이 가수 정준영 씨가 김주혁 씨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빈소에 제일 늦게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준영 씨가 이제 1박 2일 때 같은 멤버로 활동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 돈독한 예능인들과 그 김주혁 씨가 그런 사이로 지내왔는데 네. 공교롭게도 김주혁 씨가 사망한 바로 전날 아일랜드로 해외 촬영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일랜드에 거기가 전화가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고 네. 하필이면 화재가 나가지고 네. 전화국에 그래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정준영 씨가 누구보다 슬퍼했을 텐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닿아서 다행히 김주혁 씨가 참석은 못했지만 그 아픈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정준영 합니다. 씨가 예. 정준영 씨가 참석은 늦게 했습니다. 해외 촬영, 해외에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하고 있었고 오지에서 네.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아무리 오지라고 해도 위성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인 현장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가는 길을 배웅을 했는데 김혜수 씨하고 이 황정민 씨도 함께 마지막을 했군요. 네, 김주혁 씨하고 김혜수 씨, 황정민 씨 이분들은 영화 YMCA 야구단이라는 네. 작품을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인연이 닿아서 이번 그 김주혁 씨의 그 불행한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장 슬퍼했던 사람 중에 또 두 분이고요. 네. 뭐 당시에는 뭐 송강호 씨하고 황정민 씨하고 김혜수 씨 이렇게 뭐 삼각관계이긴 했지만 어쨌든 김주혁 씨가 같은 이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틋한 정을 쌓았던 동료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세상을 떠났을 때 네. 가장 슬퍼했고 또 네. 발인식에 또 빈소에서 찾아서 슬픔을 함께 한 겁니다. 자, 일단 뭐 모든 영화계에서도 함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의 기간을 갖는 중인데 유지태 씨 그리고 김효진 씨 부부도 레드카펫 행사나 모든 공식 행사를 다 취소하고 이 장례식장을 찾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아주 친한 사이였나 보죠? 아 그렇죠. 그 김주혁 씨하고 유지태 씨는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눈이 퉁퉁 뭐 부을 정도로 울었던 동료 배들 많습니다. 차태현 씨도 그렇고요. 네. 근데 유지태 씨도 사실은 이제 영화꾼 레드카펫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레드카펫 행사 자체를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서 슬픔을 함께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불과 이제 며칠 전에 결혼을 했죠. 송송 커플의 송중기 씨. 지금 새신랑인데 신혼여행 갔어야 되지 않나요? 송중기 씨가 모습을 또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31일 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김준혁 씨의 이제 빈소를 찾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어르신들이 경사 기간에는 좀 이 상가 같은 데 가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송중기 씨가 김주혁 씨 빈소를 찾은 것은 아마 연기자 선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친한 인연이 있거나 그런 사이는 아닌가 보네요. 뭐 특별히 뭐 작품에 같이 출연하거나 어떤 특별히 남다른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오는 걸로 봐서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배 연기자고 하니까 아마 빈소를 찾은 것 같고요. 저런 모습들이 이제 송중기 씨가 배우로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김주혁 씨 하면은 영화 홍반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 홍반장 2004년도 작품인데 이 영화에서 또 인연을 맺었던 엄정화 씨가 또 굉장히 애절한 편지를 SNS에 남겼네요. 네, 오늘 새벽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은 2004년에 영화 홍반장에서 만나서 일당 5만 원짜리 잡부와 치과 의사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매우 재밌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주혁 씨가 세상을 뜨면서 엄정화 씨도 매우 감정적으로 복받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교도 많은 주혁이 우리 새벽에서 잠깐 마주쳐서 인사하며 서로 드라마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좀 안아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속사 측은 김주혁 씨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이 빈소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빈소가 어제 밤까지였나요? 언제 이게 마감이 된 거였죠? 네, 어제 저녁 오후 10시까지만 빈소를 공개했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공개한 건데 다음 날에 연결식이 있고 또 발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제까지만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었지만 또 고인을 애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자, 오늘 동료들 그리고 세상 모든 팬들의 곁을 떠난 김주혁 씨 마지막 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대부분 드러난 거네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야 이제 그 아직 정확한 제일 중요한 사고 원인은 드러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고 원인이라는 결국 이제 그 우리가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보셔도 알겠지만 갑작스런 차의 가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이제 김주혁 씨가 그렇게 엑셀러레이터를 많이 밟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사고 원인인데 그건 이제 아직 김주혁 씨에 대한 어떤 정밀 그 부검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정밀 어떤 조사 이것들이 끝나야지 이제 완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경찰에서는 이제 뭐 사망사고 처리를 위해서 차량 조사는 조금 미뤄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은 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아직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혹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을 의심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일반적인 절차상.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사고 원인은 조금 있다가 드러날 것인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안전벨트하고 에어백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벨트랑 에어백을 하고 있고 없고라가 사고랑 직접적. 그러니까 이제 저 김주혁 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이 2014년형이거든요. 네. 2016년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다 달게 돼 있는데 네. 2014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 달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주혁 씨가 블랙박스를 달았다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연예인이나 이제 기업 임원들, 뭐 CEO들 등이 어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 촬영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안 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블랙박스가 차량에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냐. 네. 예, 지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원래는 장착이 돼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혹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조사 경찰에게 뉴스탑10 팀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차량은 15년, 16년부터는 블랙박스 얘기가 좀 부각이 돼서 지금은 전 차량이 이제 거의 다 나가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슈라고 해서 모든 차에 다 있을 거예요. 차에 이제 전반적인 중앙처리장치 같은 개념이에요. 뭐 경찰이든 어디든 그거를 아마 뭐 본다 하면은 내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못 찾은 거가 아니라 없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불러가지고 떨어졌다 나갔다 하더라도 전선은 남아있을 텐데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 않을까. 연예인이나 그리고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때문에도 블랙박스 안 나오는 거죠. 녹취도 되고 녹화도 되는 거기 때문에 블랙박스 빼달라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자, 소정석 국장님. 네. 저희가 벤츠사에 통화를 했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착돼서 나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연예인들 또는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사생활을 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은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만약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혹시 충돌이 있더라도 사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에어백도 제대로 다 작동이 됐고 아. 김주혁 씨도 안전벨트는 매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네. 문제는 블랙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 내부 블랙박스가 있어서 내부 영상이 촬영이 됐으면 당시 어떤 상황에서 김주혁 씨가 처해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발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취재진도 그렇고요. 아니 그 흔한 블랙박스가 그 고급 차량에 왜 안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벤츠 차량의 경우에 출고할 때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나가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벤츠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블랙박스를 안 달아줬을 수도 있고 김주혁 씨의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주혁 씨의 파손된 차량을 넘겨서 차량 결함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로 오늘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동을 시켰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혁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박스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주혁 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장착돼 있던 에어백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웬만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